1번. 다음 제시문을 이용하여 아래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문제가 다른 대학 문제하고 다르게 특징적인 문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음 제시문을 이용하여라고. 제시문에 쓰여진 글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일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다음 제시문을 읽고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니까 제시문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시문에 쓰여진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제시문을 실제로 본다면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D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이제 그 얘기가 되어 있고, 이 제시문, 이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여라는 그와 같은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판별식을 한 번 이상은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상황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상황에서 이제 판별식을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읽어 나가 보도록 하면, 실수 K와 양의 실수 R에 대하여 직선 L과 L 직선이고, 그리고 두 곡선 C1, 2차 곡선, 그리고 CE1 이라고 할 때 다음 그림에 나타라 하고, 이 세 개의 직선 또는 곡선과 관련된 문제를 1번, 2번 두 개의 문제에 이제 주고 있는데, 1번에 양의 실수 R에 대하여 이 양의 실수 R, 곡선 C1과 C2의 교점의 개수를 NR이라고 할 때, 이 포물선하고 원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그 NR이라고 할 때 NR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근데 교점의 개수는 사실상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연립방정식에서 x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이니까 이게 하나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 교점이 같은 x의 두 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점 하나당 서로 다른 x가 하나씩 걸리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에 x의 개수가 이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이다. 따라서 나는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겠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여차하면 판별식을 이용할 생각을 가시면서 이 문제를 보는 거지. 그래서 당장 두 곡선 C1과 C2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 하고 C1과 C2에 이는 그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 거니까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 빼기 2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 빼기 k의 제곱은 r제곱 이걸 2번식이라고 한다면, 이 연립방정식의 실수해 x의 개수와 같다. x의 개수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등식을 만족하는 실수의 x를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겠지.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y를 지울 거고, 보면 y 빼기 k가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고. 1에서 y 빼기 k가 2분의 1 x제곱 빼기 2이므로 이 식에 대입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연립방식을 만드는 거지. x에 대한 이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 빼기 k,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빼기 2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를 풀면 이렇게 하고 이제 푸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4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양변에 4 곱해서 x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4 빼기 r제곱 4 빼기 r제곱은 0이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면 되는데, 여기에서 당장 그 판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4차식을 볼 때 1차항하고 3차항이 없으니까 x제곱을 t로 나와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밀고 갈 거지. x제곱을 t라 하면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곱하기 4 빼기 r제곱은 0이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를 구한 다음에 그것이 x제곱이야 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면 여기서 판별식 D를 우리가 이제 볼 거라고. 그러니까 XT가 0보다 일단 실수가 돼야 되니까, X가 실수면 X제곱도 실수고 T도 실수니까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느냐 같지 않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4 빼기 R제곱은 16으로 묶여지고, 그러니까
빼기 4 더하기 r제곱, 그래서 16 곱하기 r제곱 빼기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에서 r제곱이 3보다 작으면 r제곱이 3보다 작으면 d는 0보다 작으므로 허근을 갖는 거지, 실근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실수에 t가 없는 거지. 실수에 t가 없으면 x도 없는 거고, x가 없으면은 만나지 않는 거지. 따라서 이때 두 곡선은 그냥 nr이라고 하죠. nr. 이때 nr의 값은 따라서 0이 된다.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r제곱이 3이면 그럼 d는 0이니까 이므로,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니까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되는데, 그 t의 값이 그때 얼마인가를 살짝 보면 일단은 t의 값은 d가 0이면 그 r제곱이 3이면 애초에 r제곱 자리에 3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네. t는 2가 되어서 에서 x제곱은 플러스 그 2,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nr은 2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r제곱이 3보다 크면 그러면 d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곱하기 4 빼기 r제곱,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t1과 t2를 갖는다. 이 상황에서 이게 x가 아니고 x제곱에 대한 방정식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t1과 t가 또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쯤에서 그런데 여기서 t1 더하기 t2가 4지? 4이고 t1 곱하기 t2가 이 값이니까 4 곱하기 4 빼기 r제곱 이므로, 여기에서 4 빼기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4 빼기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4 빼기 r제곱이 작다 0보다, 그러면 곱이 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지. 여기서 t1과 t에 대해서 대소를 살짝 이렇게 정해주고 가는 게 낫겠네. t1이 더 작은 값이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이므로 만약에 4 빼기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t1과 t의 곱이 0보다 작고, 따라서 t1이 0보다 작고 t2가 0보다 큰 거지. 그러므로 이때 x제곱은 t1 그리고 x제곱은 t2 이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에서 그 실근이 안 나오고 실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지. 실근이 두 개이다. 그러므로 이때 nr의 값은 2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4 빼기 r제곱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t1과 t2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 0이고 그 합이 4니까 하나의 값이 4인 거지. 이때는 그러면 작은 값인 t1이 0이고 그리고 큰 값인 t2가 4겠네. 이면 따라서 이때는 x제곱은 t1이다 그리고 x제곱은 t2다 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여기서 0이라는 수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수가 나오니까 이 방정식은 세 개의 실근을 갖지.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nr은 3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4 빼기 r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실근을 갖는 범위에서 따지는 거야. r제곱이 3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지금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r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t1과 t2는 모두 양수가 되지. 따라서 x제곱, x2가 아니고 x제곱은 t1이다 그리고 x제곱이 t2다 라는 이 두 방정식에서 모두 각각 서로 다른 두 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4개의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이때 nr의 값은 4이다. 이 정도가 이제 따져지고, 이렇게 따진 다음에 답안을 그러므로 하고 이제 정리된 답안을 만들어야지. r이 0보다 큰 값의 범위에서 따지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r제곱이 3보다 작다면 에서 시작을 했거든. 여기 지금 r제곱이 3보다 작다면 에서 시작을 했고, 그 r제곱이 3보다 작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이 루트 3보다 작으면 그 얘기지.
따라서 r이 0과 루트 3 사이에 있으면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지. 일 때 n r의 값은 0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r제곱이 3이면 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따졌어. 그러니까 r이 루트 3이면 그 얘기네. 일 때 nr은 2가 되었지. nr은 2가 되었고, 그리고 r이 루트 3보다 크면서 여기 r제곱이 4보다 크다면 얘기고, 여기 먼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되겠네. r제곱이 4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r이 루트 3보다 크면서 2보다 작다면 그 얘기네. r이 루트 3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때, 그때 nr의 값은 4고, 그리고 다시 r의 값이 여기 4 빼기 r제곱이 0일 때 nr이 3이다. r이 2일 때 nr의 값은 3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r제곱이 4보다 클 때, r이 2보다 클 때, r이 2보다 클 때 nr의 값은 2이다가 되었지. r이 2보다 클 때 여기서 nr의 값은 2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1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2번인데 두 곡선 C1, C2 위의 모든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을 C라고 하자. 특별히 R이 루트 3일 때 그때 도형 C와 직선 L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됐고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C1이 포물선이고 C2가 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따졌을 때 이렇게 되었지. 그 R이 0과 루트 3 사이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고, R이 루트 3일 때는 판별식 D가 0이 되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고, 판별식 D가 0이 되었다의 상황은 접한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접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R이 루트 3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짝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는 R이 루트 3일 때 도형 C1과 C2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도형이야, C가. 그 도형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따지게 되면, 식을 잠깐 좀 보면 여기다 한번 그림을 살짝 한번 옆에다 한번 그려보자고. C1은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그 2차 함수를 적당히 올리고 내린 거지. 그래서 k 빼기 2, y축이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이 그림이 그려지기가 좀 그렇고, 여기 k 빼기 2가 적당히 여기 있으면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와 같은 포물선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이것이 C1, 이 곡선이 이제 C1이 되고, 그리고 C2는 K와 0과 K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러니까 K 빼기 2가 여기 있으면 그 위쪽으로 이만큼 올린 여기 K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그려지는데, 근데 R이 0과 루트 3 사이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나는 이런 상황이지, 안 만나는 상황. 그러다가 R이 루트 3일 때 1번에서 접하면서 만나는 거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놓고 따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접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R이 루트 3일 때. 근데 문제에서 지금 R이 루트 3일 때를 얘기하니까 R의 값이 루트 3일 때의 C2가 바로 이렇게 되겠지. 이거 C이고, 그 다음에 직선 L은 기울기는 K인데 Y절편이 K 빼기 6, K에서 6을 내리면 여기가 K 빼기 2라고 한다면 K 빼기 6이 더 아래 아니 즈음에 있다 치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어떠한 직선인데, 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지는 거지. 지금 도형 C는 이 포물선과 원을 모두 합쳐놓은 도형이고, 그 도형하고 이 직선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한 기울기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K의 값을 다 구하라,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단 그림으로 눈에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언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하고, 이때 뭐 안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기울기가 지금 K인데 그 K의 값을 크게 하다 보면은 이 포물선과 접하겠지. 그때 이제 비로소 만나기 시작하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포물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원하고는 안 만나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포물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원과 접할 때 그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포물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총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다. 그리고는 더 커지면은 원과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포물선과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네 개의 점에서 만나겠다 이런 상황. 그런데 모든 실수 k의 값을 그럼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다가 이 접점이 이제 눈에 띄는 거야. 이 접점을 지날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포물선과 원이 이 점에서 지금 하나의 두 개의 점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세워지는 점이지. 여기서 하나 만나고 우리 원에서 만나고 다시 포물선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3이 되는 경우는 그 직선이 원과 접하거나 아니면은 교점을 지날 때, 이 접점을 지날 때 그때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리고 뭔가 뭐 최선의 답을 내면 참 좋겠지만 뭐 그것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차선의 답이라도 좀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정도의 그림을 토대로 해서 답을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L과 C와 L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 L이 원과 접하거나 아니면 접점을 지날 때이다 라고 그림을 옆에 살짝 그려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말로 그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 값을 직접 구하는 이게 차선의 풀이가 되겠지. 그런 풀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이게 뭐 이 문제에 할당되어 있는 20점을 전부 받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점수가 깎이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논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뭐 이때는 네 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짚어나간 이 상황을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 상황. 이게 이제 논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좀 있다.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림이 아니고 이 상황을 식으로 잡아줘야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직선하고 여기다 2차 곡선들이니까 직선하고 2차 곡선들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따질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판별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다시 판별식을 또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쯤에서 우리가 좀 해나갈 거야. 그렇게 이제 살짝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밀고 가보자고.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포물선과 직선이 언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걸 먼저 따지는 거지. 포물선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살짝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L1의 방정식을 우리가 써준다면 y는 kx 더하기 k 빼기 6와 C1 그 방정식도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 빼기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바로 방정식을 만들자고. 방정식 그 다음에 y 빼기 k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와 같다라고 놓아서 정리해 줄까. 그냥 그 방정식 kx 더하기 k 빼기 6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 빼기 2의 실수해와 같으며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제곱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할까? k 지우고 그리고 따라서 x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2kx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4에서 2 곱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8 에서 판별식 t 그러니까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ac 4, 8에 32 d가 이것이므로 k제곱이 지금 k제곱이 8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k제곱이 8보다 작으면 8이라면 8보다 크다면 k제곱이 8보다 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k제곱이 8이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k제곱이 8보다 작으면 그러면 만나지 않는 거지. 이다 라고 일단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한 L1과 C2 그 C2가 X제곱 더하기 Y 빼기 K의 제곱은 R제곱 에서 R이 지금 루트 3이니까 그 R제곱 대신에 3 C2가 만나는 점의 개수 역시 그 방정식을 만들어주지. 바로 방정식
y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k가 kx 빼기 6이니까 kx 빼기 6의 제곱이 3.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실수회와 같으면 따라서 그 방정식을 살짝 우리가 정리해주면 k제곱 더하기 1에 k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그리고 빼기 12kx 더하기 36 빼기 3이니까 33 에서 다시 이제 판별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판별식 d가 b제곱 일부러 뭐 4분의 d 그런 거 쓰지 않으려고 그냥 가자고 b제곱 그러니까 144k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k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3 4로 좀 묶어주고 정리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36k제곱 그리고 빼기 33k제곱 그리고 빼기 33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국은 4 곱하기 3k제곱 빼기 33 그러니까 12 곱하기 k제곱 빼기 11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므로 그럼 여기에서 역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이제 k의 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그 결론을 또 내려주자고. k제곱이 11보다 크면 2개, k제곱이 11이면 1개, k제곱이 11보다 작으면 0개이다. 그 교점의 개수가. 이 상황을 정리를 어떻게 좀 이제 잘 보이게 우리가 따진다면 따라서 하면서 이런 표를 적당히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k의 값에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는 L과 C1, C2의 교점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하고 표를 하나 만들어주자. 이 k의 값과 그리고 k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L과 C1의 교점의 개수 그리고 L과 C2의 교점의 개수 이 정도의 표. 이 상황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지. 지금 k가 아무래도 8이 더 작으니까 k 제곱이 8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k가 이걸 그냥 k 제곱에 대한 범위로 만들었죠. k 제곱이 8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때 C1과의 교점이 0이지. 그리고 k 제곱이 8이면 교점이 1개고 k 제곱이 8보다 크다가 이제 11로 넘어가는 거지. k 제곱이 8보다 크고 11보다 작으면 어쨌든 8보다 큰 경우니까 여기 2개가 되고 지금 이 모든 범위는 11보다 작은 거니까 11보다 작을 때는 0개고 오른쪽은 0, 0, 0 이렇게 잡히고 칸이 부족하겠네. 그리고 k 제곱이 11이면 어쨌든 8보다 큰 경우니까 여기 2개가 잡히고 여기서 하나가 잡히지. 그래서 k 제곱이 11보다 크면 이렇게 해서 표가 다 만들어지네. k제곱이 11보다 크면 역시 2개고 여기 2개고 그래서 L과 C 그리고 L과 C1, L과 C의 교점의 개수가 K가 이와 같은 범위 각각마다 이만큼씩 만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셀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미 상황을 먼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파악을 해놓고 그걸 풀이 과정을 지금 만드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언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이미 답은 알고 있는 거지. 원과 접할 때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는 거지. 따라서 k제곱이 11일 때 그 교점의 개수가 2 더하기 1인 3이 되며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 본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접점을 지날 때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봤어요. 그건 여기에서 우리가 표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해줘야지. 한편 그러면 한편.
C1과 C의 접점 R이 루트 3일 때 C1과 C2가 어떤 점에서 접하는지 그걸 살짝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사실은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 R이 루트 3일 때 X의 값이 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잡아놨고, 그리고 그때의 Y의 값은 어디다 집어넣을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R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이 값이 1이 되고, 따라서 1 더하기 K 빼기 2에서 K 빼기 1이 되겠지. 그래서 Y는 K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두 점의 좌표. 그러니까 R이 루트 3일 때 C1과 C2가 이 점에서 접함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날 때의 직선 L의 기울기가 이 제곱이 11보다 큰 범위 안에 있으면, 지금은 그러면은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개가 하나로 보이니까 그때는 3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작업을 살짝 하는 거야 지금. 한편 R이 루트 3일 때 C1과 C가 이 두 점에서 접함으로 직선 L이 이 점을 지나는 경우, 그때의 기울기를 직접 구해주자고. L의 방정식이 어쨌든 이렇게 되었으니까 직선 L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K 빼기 1을 지날 때의 K의 값은 하고 살짝 구해주고, 이건 살짝 논리가 좀 잡히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 좀 약간 어색하더라도 결과를 끝까지 만들어내야 돼. 그 Y가 K 빼기 1, K 곱하기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더하기 K 빼기 6에서 K 지워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가 5 이렇게 나와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며 이때 이 값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의 제곱은 이 값이 2분의 25지. 이 값은 11보다 크잖아. 2분의 22인 11보다 크다. 따라서 K가 이 값일 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일 때 그 접점이 공통된 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4개에서 2 더하기 2 더하기 그 4개에서 1을 뺀 거 인 3, 즉 3개의 점에서 3개의 교점을 갖는다.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이건 말이 진짜 어렵네. 따라서 그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정리된 대답을 해주자고. 따라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 4개의 값일 때 3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 정도 대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건 다음 제시문을 이용하여 아래 논제의 풀이 과정과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역시 제시문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의 일부이고, 우리는 제시문을 이용할 거야.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그리고 원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 거리 D를 이용해서 직선과 원이 만나기 위한, 접하기 위한, 만나지 않기 위한 그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따져낼 수 있다. 그것과 그리고 두 번째 사이값 정리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도 활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이값 정리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면 나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지. 그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 함수 fx가 이와 같은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에 대하여 1.5에서 fx의 그은 두 접선 L1, L2의 접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을 A라고 할 때,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적당히 그려지고, 그리고 원점이 이 4차 함수 0 대입하면 2니까 아래쪽에 있는데,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그 두 개, 그려지는 두 접선, 그리고 최소값 적당히 그려 K라고 할 때 Y는 K란 직선, 그래서 그 두 접선하고 Y는 K란 이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거리 D와 반지름 R을 이용해서 그 식을 만들어서 반지름을 구하라. 이제 그 상황이고. 근데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일을 좀 작업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L1, L2 그리고 K가 뭔지 다 따져내야 되기 때문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논술에서는 아주 꽤 쓸모있는 방법이 증간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간표를 잘 만들어 가면서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야 라고 모든 논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그렇게 할 거지. 이 경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f'x를 먼저 구할 거지. f'x는 4x 세제곱 빼기 2x, 그러니까 4x로 바뀌었을 때 x제곱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4x 그리고 x 빼기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것식으로 해서 그 fx의 증간표를 우리가 바로 얘기해버리면 될 것 같아. fx의 증간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이제 살짝 하는 거야. 지금 x, f'x, fx 라고 놓고, 지금 x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루트 2분의 1일 때, 이 정도. 미분계수가 0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차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부호를 잘 잡아주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 정도. 그리고 이 함수값을 여기다 이제 적어주면 0일 때에는 2이고, 그리고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 그래서 4분의 7 이렇게 나오네. 이 경우도 역시 4분의 7이라고 나올 테고. 따라서 하면서 y는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으며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최소값을 k라고 하자 이러고 있고, fx의 최소값 k는 살짝 그래프가 그렇게 생긴 거야. 좌우 대칭이겠지. 이때가 최소가 될 텐데 그 값이 4분의 7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4분의 7이 된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잡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자고 하고, 그림을 살짝 제시. 0일 때 2이고, 그리고 루트 2분의 1일 때 4분의 7이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에도 역시 4분의 7이고, 그렇게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게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L1과 L2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하면서 여기서 다시 이때 원점에서 곡선 y는 fx에 그은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접선의 접점을 tft라 하면, 그러면은 그 원점에서 이렇게 이제 긋는 거잖아. 이 정도. 여기다 같이 그림을 그려줄까? t 이렇게 tft, 이쪽도 이렇게 이 정도의 그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t에 대해서 우리는 원점하고 그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미분계수와 같으니까 그대로 식으로 잡아주고, t 빼기 0분의 ft 빼기 0이 f 프라임 t와 같으므로, 그래서 t를 마저 계산을 해보자고. ft는 t f 프라임 t, 따라서
ft가 t 4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2이니까 그 값이 t 곱하기 f 프라임 t 4t 세제곱 빼기 2t 결국 3t 4제곱 이렇게 나오네. 3t 4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항이 여기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되는데 살짝 보면 1이고 3이고 1이고 2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서 t제곱은 1이거나 또는 t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다가 되어서 이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 방정식에서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그때 그 접선의 방식 그러므로 접점의 좌표는 t가 1일 때 1을 집어넣어주면은 2가 나오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역시 2.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가고 1과 2를 해서 접하는 거니까 y는 2x,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준비를 거의 마친 거야. 그러니까 L1, L2 두 방정식을 구한 거고 그리고 K도 이미 구해놨으니까 4분의 7. 그래서 그 두 접선하고 K, Y는 K라는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황을 여기다가 그 상황만 떼내서 Y는 2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Y는 4분의 7에 모두 접하는 원. 이 정도를 살짝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던제 계속 일을 해나가자고. 이때 세 직선 y는 k 그리고 L1, L2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 놔야지 0 x좌표가 0이니까 어차피 y축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0과 무엇이라고 놓으면 0과 뭐 다른 문자 어떤 문자가 좋을까? 그냥 a 반지름을 r 그러면 일단 아래 값이 4분의 7에서 a의 값을 뺀 거지. 이고 그리고 또 0과 a에서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r이지. 또한 r은 그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게 y는 2x니까 2x 빼기 y 그러니까 2x 빼기 y는 0이다 라는 직선까지 0과 a에서 이르는 거리니까 루트 5분의 0하고 a를 집어넣죠. a의 절대값 근데 a가 양수니까 루트 5분의 a 이므로 그래서 반지름 r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것이니까 우리는 따라서 r은 4분의 7 빼기 a 에다가 여기서 a가 루트 5r이니까 인데 이 값이 4분의 7 빼기 루트 5r 이렇게 돼. 따라서 r은 4분의 7 빼기 루트 5r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지네. 그러므로 반지름 r의 값을 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1 더하기 루트 5의 r이 4분의 7이고 따라서 r의 값은 1 더하기 루트 5로 나눠서 꽤 복잡한 값이 나오네. 그래주게 되면 유리화를 해주면 8분의가 되네. 8분의 아니다 16분의 7 곱하기 루트 5 빼기 1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 2번 선분 OA 위의 점 중 원점이 아닌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여기 지금 4분의 7이었고 여기가 2였고, 그리고 아까 접선을 이렇게 걷지. 이 점의 좌표가 1과 2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있었고, 이 접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졌고, 네, 그 원점 O가 있고, 선분 OA라고 하면은 이 양 끝점을 포함하는 이 선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분 위에 원점이 아닌 점, 어떤 점 P가 있다 이거지. 어떤 점 P가 있는데, 근데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 점을 H라고 하고, 그리고 원 C의 내부에 존재하는 10개의 점 QN이 있는데, 뭐 Q1, Q2에서 Q10까지 여기 이렇게 있나봐. 그래서 Q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그 각각의 QK들과 P랑 H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만약에 이 점 P의 Y좌표가 하필이면 점 QN 그 값하고 같아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넓이가 0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삼각형이란 말을 쓰기가 곤란해서 따로 그냥 정의한 것에 불과해. 그래서 0이다라고 그때는 이제 놓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그럼 그때마다 Q1부터 Q10까지 그 10개의 점 중에 점을 가지고 우린 10개의 넓이를 구할 거지. 그 10개의 넓이들의 총합이 1이 되는 점 P를 내가 어디에 놓냐에 따라가지고 그 값은 다 달라질 텐데, 그 중에서 그 넓이의 합이 1이 되는 점 P가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게 그냥 막 이 문제만 단독으로 나왔으면 굉장히 막연하고 갑자기 이건 무슨 뭐 경시대회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답답해질 뻔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제시문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엄격한 조건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풀고 있는 문제이고, 우린 그래서 제시문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제시문에서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의식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어떤 함수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인데, 근데 변수로 잡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 점 P가 어떤 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합이 달라지니까 결국 점 P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점 P의 x좌표, 이것을 변수로 잡자고. 이 x가 0부터 1까지 그 움직이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도형들의 넓이의 합을 함수 fx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점 P의 x좌표를 x라고 놨을 때, 그러니까 점 P가 x, 2x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물론 여기에서 원점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이 아닌이라는 얘기는 도형을 만들기 위한 거고, 그 어차피 사이에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원점을 포함시켜서 점 P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P를 이와 같이 놓았을 때 그때 각각의 P와 그 점과 그 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의 넓이의 합 SN을 fx라고 한다면, 그럼 이 fx가 아무래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값이 1이 되는, 이 함수 값이 1이 되는 그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란 얘기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짝 f0이 그리고 f1이 이걸 보겠다 이거지. 사이값 정리니까. 그러니까 f0이 만약에 p가 0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0에 가까운 값이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0이라고 하면 그러면 q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연결해서 만든 그 도형들의 넓이는 전부 다 0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0일 거라고. 그리고 f1은 이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지. 이 점 a가 p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 3분 5의 끝점, 그때 만들어지는 그 도형들의 넓이의 합이 1보다 크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 이 값이 1보다 크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이 함수 fx는 연속이 될 테니까,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 0과 1 사이는 어떤 c에 대해서 fc가 1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살짝 조사하면 그럼 이제 글을 쓸 준비가 다 된 상태라고 보여져. 그런데 f1은 이 점 p가 여기 있을 때 그때 h는 그대로 이 점으로 가지. 그러니까 1과 2니까 이 점이 h가 되고, 그리고
Q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그러니까 2에서 Q, K를 뺀 거. 그리고 곱하기 높이. 높이가 1이야. 이것이 넓이 SK가 될 텐데, SK가 아니고, 이게 QK랑 연결한 그 삼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이것들이 K 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한 것. 이것이 바로 F1이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이 1보다 크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떤 값보다 클까라고 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데 QK가 지금 이 원 내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이 점,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2 빼기 QK는 2 빼기 2점의 Y값.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분의 7이었으니까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 값은 4분의 1보다는 큰 값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거고, 따라서 이 2분의 그 넓이,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그 값을 곱한 값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 8분의 1보다는 큰 값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값들의 합은 8분의 1만 더한 값보다는 크겠다. 그런데 8분의 1을 10개 더한 게 바로 8분의 10. 그러니까 이게 뭐 4분의 5, 1.25 이니까 1보다 큰 값이지. 따라서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F1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이값 정리로 그 사이에 어떤 C에서 그 함수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잡았으면 그런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그럼 그걸 그대로 이제 글을 써 나가자고. 그러니까 함수 fx를 먼저 잡자고. 그러니까 점 a가 2의 1에서 a의 좌표가 1과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했으니까 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점 p의 좌표에서 a는 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지. 이렇게. 이제 따라서 그러니까 a에 대한 함수를 그냥 만들까? 이때 특별히 n 자리에 1부터 10까지 sn 문제에서 주어진 그 값, 점 p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 값을 fa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fa는 이게 연속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 구체적으로. n 1부터 10까지 그리고 sn 그 삼각형의 넓이 sn이 2분의 1 곱하기 b이지, 여기 b y좌표 b와 qn의 차이 b 빼기 qn의 절대값 곱하기 a 이 값이 되고, 그리고 b가 사실상 2a니까 따라서 n은 1부터 10까지 2분의 1 곱하기 2a 빼기 qn의 절대값 곱하기 a 이 값이 지금 fa인데, 이므로 fa는 구간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연속인 거야. 그리고 특별히 a가 0일 때 이 값은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서 f0만 따로 정의를 해주자고. f0을 0이라 정의하면 여기서 그럼 fx는 0을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이제 연속이 되는 거지. fa는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이다.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쓸 준비를 거진 마친 거야.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었고, 우린 이 함수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0과 1 사이,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문제가 끝나는 거니까 이쯤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했고, 또한 f0은 하고 이제 f0은 0이다라고 우리가 정했지. 0이고, 그리고 f1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면 되겠지. f1은 이 식에다가 a 자리 1을 대입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에 2 빼기 qn 곱하기 a가 1이니까 1 이것이고, 그런데 qn이 에서 qn은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 안에 있는 점이니까
그 점의 y좌표는 4분의 7보다 작지. 4분의 7보다 작으므로 따라서 F1은 하고 F1의 부등식이 이제 만들어지네. F1 즉 이 값은 2 빼기 QN의 절대값, 이 값은 작은 값이 된다. 일단 이거 절대값을 먼저 좀 없애야 되겠지. QN이 4분의 7보다 작으니까 2보다 작은 값이고 양수니까 먼저 절대값을 없애야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QN과 같은 값인데 이 값은 QN이 4분의 7보다 작으니까 보다 작은 값을 뺐을 때보다 가장 커졌을 때의 값을 뺐을 때가 더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4분의 7을 집어넣었을 때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지.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면 다 알아보니까 부등식을 이렇게 이제 만들죠. 2 빼기 4분의 7. 그런데 이 값이 8분의 1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8분의 1 따라서 8분의 10. 그러므로 F1은 8분의 10보다 크다. 그러므로 F1은 8분의 1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fx는 함수 fx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 f0이 0이고 f1이 8분의 1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0과 8분의 10 사이에는 1 인 1을 함수값으로 갖는 C가 구간, 열린 구간 0, 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함. 미적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이용하여 아래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역시 제시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제시문을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곡선 fx의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 우린 이렇게 잘 구해오고 있으니까 이거 쓸 거고,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함수 FGH에 대하여 이와 같은 극한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역시 부등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쓰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닫힌 구간 AB에서 증가하는 연소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fx가 증가하는 연소함수이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연소함수 fx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 값을 우리는 정적분 기호가 없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런 대소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생각하면 당연한 부등식인데 그런데 막상 떠올리기가 어려운 부등식이어서 이와 같이 제시문에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떠올리기 참 힘든 그런 부등식이기도 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부등식을 이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부등식을 이용할 준비를 할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구하라, 이제 그런 분위기지. 문제를 계속 본다면 이와 같은 제시문을 생각하면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PT가, 일단 PT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이 정의역 안에 있는 이 T의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거고, 그 PT가 함수값이 항상 T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T부터 PT까지의 범위에서 구한 이 Y는 X제곱의 곡선의 길이가 1이다. 그러니까 T부터 PT까지 곡선의 길이면 루트의 1 더하기 F'X의 제곱, 그러니까 2X의 제곱인 4X제곱 dx, 이걸 계산하면 이 영역에서의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데 그 길이가 1이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본다면 극한값을 우리는 이렇게 구하라 라는 그 제시문을 이용하여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등식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곡선의 길이, 이 PT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니까 그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서 PT에 대한 인식을 한번 먼저 만들어주고, 이에 의해 인테그랄 T부터 PT까지 루트의 1 더하기 F'X 제곱, 그러니까 4X제곱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dx 이 값은 1이며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조건을 쓸 건데, 다조건에서는 그
그 증가하는 연속함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 구간에서 증가해야 되는 그러한 함수,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다조건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지금 fx의 자리에 루트의 1 더하기 4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가 t부터 pt까지 범위에서 증가하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따져보자고. 이며 여기서 fx를 지금 fx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fx를 쓰자고. 루트의 1 더하기 4x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fx가 t부터 pt까지 범위에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t는 지금 양의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양보다 큰 수고. 그 어쨌든 fx를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f'x는 하고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미분해가지고 이 루트 1 더하기 4x 제곱분의 8x 이렇게 8x 이며 이 함수를 따라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따라서 0보다 큰 거지. 따라서 fx는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t와 pt 사이에서 증가한다. 증가하는 당연히 연속함수. 일단 이것을 먼저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다 부등식을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다에 의해 이렇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고 이제 그 부등식을 그대로 써주자고. 인테그랄 t부터 pt까지 fx 그러니까 루트의 1 더하기 4x제곱 dx 이 값은 작다 pt 빼기 t 곱하기 fpt 그러니까 이 x자리에다 pt를 집어넣어준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 보다 그리고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지. 역시 b 빼기 a 그러니까 pt 빼기 t 곱하기 fa 그러니까 이 x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어준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보다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 따라서 이 값이 1이니까 한편 그 정적분 값이 (1)이므로 그러면 선제 1로 바꿔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pt 빼기 t 곱하기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은 작다 1보다 그리고 그 값은 역시 작다 pt 빼기 t 곱하기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보다 여기까지 이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pt 빼기 t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데 그 pt 빼기 t에 대한 부등식이 이제 꾸며지니까 따라서 pt 빼기 t는 하고 그 pt 빼기 t를 중심으로 놓고 부등식을 만들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넘겨서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고 이 값은 두 번째 부등식에서 역시 넘겨서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분의 1보다는 큰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지. 여기서 따라서 여기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왼쪽 오른쪽이 모두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등식을 이용한 극한값을 계속 한번 만들어 나가면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값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분의 1 이 극한값은 0이고 그리고 이것도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의 1 더하기 4pt의 제곱분의 1 이 극한값을 구할 때 t가 무한대로 가는데 t가 한없이 커지면 pt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은 pt가 함께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과 같고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분의 1 그래서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네 이다. 따라서 나에 의해 이 안에 있는 이 값의 극한값 역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pt 빼기 t 이 식의 극한값 역시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2번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 곱하기 pt 빼기 t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시 pt 빼기 t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1번에서 만든 그 부등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자고. 그러니까 pt 빼기 t 이 값은 작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1번에서 만들었단 말이지.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분의 1보다 작은 값이고, 그리고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분의 1보다는 큰 값이고, 이것이며 1에서 1번의 풀이에서 이것이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 부등식을 잡아주고, 임으로 이렇게 이며 그리고 양변에 우리가 t를 곱할 건데, t는 지금 0보다 큰 값이지. t는 0보다 크므로, 따라서 양변에 t를 곱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 t 곱하기 pt 빼기 t, 그 값은 부등의 방향이 변하지 않은 채 양수를 곱하니까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분의 t, 그리고 이쪽에도 루트의 1 더하기 4pt의 제곱분의 t,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다 라고 우리가 만들 거고, 역시 부등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밟는 거지. 여기에서 이때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먼저 오른쪽 값이 간단하니까 이거 먼저 우리가 따지면, t를 루트의 1 더하기 4t 제곱으로 나눈 이 식의 극한값은 과정을 살짝 보여주고 분자 분모를 t로 나눠서,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t제곱분의 1 더하기 4, 그래서 결국 루트 4분의 1인 2분의 1로 수렴한다. 예, 이고, 그리고 이 왼쪽도 역시 t로 나눌 건데, t로 나눌 때 t분의 pt에 해당하는 항이 나오는데, 저 t분의 pt의 극한값이 먼저 좀 따져진 상태에서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t분의 pt의 극한값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고.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분의 pt의 극한값은,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번에서 pt 빼기 t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좀 해볼 생각을 하면 식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pt 빼기 t 더하기 t,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분의 pt 빼기 t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은 0으로 수렴하네. 따라서 이 극한값은 1 이며, 그러므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왼쪽의 극한값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분의 t, 이 극한값을 역시 분자 분모를 t로 나눌 거니까 나눠주면 분자가 1이 되고, 분모의 루트, 그 다음 t제곱분의 1, 그리고 4 곱하기 t제곱분의, 그러니까 t분의 pt의 제곱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t제곱분의 1이 0으로 가고 이 값이 1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전체 따라서 역시 루트 4분의 1인 2분의 1 이다. 따라서 역시 제시문의 그 나에 의해서 그 왼쪽 오른쪽이 다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이 값도 2분의 1로 수렴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 곱하기 pt 빼기 t, 이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2번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3번. 3번에서는 P'T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P'T에 대한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네. 다시 그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T부터 PT까지 루트의 1 더하기 4T제곱, 4X제곱 dx, 이 값이 1이니까 여기에서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지. 그럼 이제 P'T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왼쪽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루트의 1 더하기 4 pt의 제곱, 일단 이것이 나오고 거기에 P'T가 곱해지고, 빼기 루트에 역시 1 더하기 4t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왼쪽을 미분한 거고 오른쪽은 1이니까 미분하면 0이겠네.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P'T를 우린 구한 거고, P'T는 따라서 루트에 1 더하기 4 pt의 제곱 분의
루트에 1 더하기 4t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1 빼기 p 프라임 t의 제곱, 이 값은 1에서 이것의 제곱을 빼주면 결과를 정리를 그냥 해버리자고, 1 더하기 4pt의 제곱, 이것이 분모에 나올 테고, 이걸 제곱한 것을 1에서 빼니까 이걸로 통분한다라고 한다면 분자는 이 값에서 1 더하기 4t제곱을 뺀 식이 나오겠네. 그럼 4 곱하기 pt의 제곱 빼기 t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따라서 이거 따라서 거기다 t제곱을 곱한 식이니까 따라서 t제곱에 1 빼기 p 프라임 t의 제곱, 이 식은 여기 t제곱을 곱한 식이지. 한번 써주고 4 pt의 제곱 분의 4t제곱 에다가 이거 pt의 제곱 빼기 t제곱, 이렇게. 근데 이 식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짝 생각을 하면, 이 pt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분의 pt가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쓸 거고, 그러니까 양변을 t제곱, 분자 분모를 t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t제곱을 분모로 이제 내릴 거고, 그리고 이것 자체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겠지. 그러니까 pt의 제곱 빼기 t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번과 2번을 괜히 한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pt 빼기 t가 0으로 수렴했고, 그리고 그 식에다가 t를 곱한가, 이 값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는 하고 이렇게 분자분모를 그 t제곱으로 나눠서 t제곱분의 1 써주고 더하기 4 곱하기 t분의 pt의 제곱, 일단 t제곱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 분자에 있는 이 pt제곱 빼기 t제곱을 저 pt 빼기 t가 나타나는 식으로 좀 인수분해를 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니까 인수분해를 하자고. pt 빼기 t 그리고 pt 더하기 t, 이렇게. 근데 이 pt 빼기 t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거기에 그 식에다가 t를 곱했을 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여기 t를 한 번 더 곱하죠. t 제곱분의 1 더하기 4 그리고 t분의 pt의 제곱, 그리고 4가 있고 여기 t를 곱해서 t 그리고 pt 빼기 t, t를 곱했으니까 이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t분의 pt 더하기 1, 여기까지 이렇게 오네. 이므로 이며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제 각각의 항이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잡아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극한값을 따지면 되겠지.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분의 pt가 1로 수렴하고, 이거 이미 우리가 따졌고, 그리고 t 곱하기 pt 빼기 t가 2분의 1로 수렴하고,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 지금. 이므로 따라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 제곱에 1 빼기 p 프라임 t의 제곱을 곱한 이 식의 극한값은 하고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결과를 써줘야 될 것 같네. 0으로 가고, 그리고 이 값이 4로 가지. 4가 있고, 그리고 이 값이 2분의 1로 수렴하고, 이 값이 1 더하기 1인 2로 수렴해.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가 는 하고 4분의 4인 1, 2다. 기하 문제인데, 다음 제시문을 이용하여 아래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문으로 주어진 게 정사형에 대한 이야기와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정사형과 코사인 법칙, 저 내용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네. 먼저 그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설명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당히 잘 읽어서 이 그림을 이해를 먼저 해야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의 종이가 있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 이게 정사각형이 지금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그리고 원이 그 정사각형의 원의 일부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2.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제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랬을 때 이게 지금 Q가 그러니까 그 R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A, B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만나는 그 Q가 A와 B 중점이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원이 대칭으로 그렇게 다 각각의 변에 붙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각각의 종이를 이걸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접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야. 모든 4개의 변에 있는 종이들을 다 접어 올렸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접어 올렸을 때 근데 이 원에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점을 R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이 점을 S라고 할 때 그때 접어 올렸더니 R과 S가 그 거리가 루트 2가 되었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렇게 쭉 R과 P를 지나는 직선과 변이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PQ 이 길이가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야. 저 길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일단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곡선을 붙여서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도형은 일단 이 원들이 지금 접하고 있잖아. 접점을 뭐라고 아무래도 놔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지금 PQRS 다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T라는 문자를 여기다 놓자고 그래 주게 되면은 이 BT라는 이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BT라는 이 직선은 일단은 이쪽 이거 V1이라고 붙인 이 도형을 포함하는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고 그리고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원과 BT는 서로 접하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P랑 접점을 T라고 놨을 때 T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놓을까? V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 V랑 이 직선은 역시 이 V2를 포함하는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는 관계가 있고 여기도 역시 직각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어떤 관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BT를 쭉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직선과 그리고 PQ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사실상 이 도형을 우리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게 대칭이다라는 말을 문제에서 해주면서 이 상황은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접점들이 있고 각각 꼭지점에서 그 접점을 연결한 직선들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겠지. 그때 그 직선들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옆면이 삼각형인 도형을 봤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이 입체 도형은 정사각뿔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사각뿔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는 하겠지만 여기까지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린 딱 이 삼각형 하나만 볼 거야. 이 삼각형은 그러니까 이 옆면을 이루는 그 삼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은 우리가 저 위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할 때 이 정사각형이 보이겠지. 여기 지금 A, B, C, D가 있으니까 A, B, C, D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럼 Q가 A, B 중점이지. 그리고 Q하고 P를 연결한 이 직선 자체가 A, B하고 수직이니까 이 PQ를 이은 이 직선의 정사형은 A, B와 수직인 직선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직선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V가 그러니까 이 점을 W라고 한다면 이 W라고 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중점 잡아가지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서 비슷하게 연결하면 그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정사형은 역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W는 동시에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W는 정사형을 내렸을 때 결국은 이 점이 될 거라고. 이걸 W'이라고 한다면 이 점으로 떨어질 거다. 그랬을 때 Q와 W 이 길이의 정사형이 바로 이 길이가 되는데 그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니까 3이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적당히 따져내면 그 길이분의 3이 바로 옆면하고 윗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겠다. 그걸 이용해서 이 길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한다면 이 QW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의 높이, 이 길이를 우리가 x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다면은 그 x에 대한 식이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해 가지고 x에 대한 식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찬찬히 따져가다 보면 하나의 풀이가 만들어져.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 1번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안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옆에다 그림을 적당히 한번 이렇게 그려줘 보자고. 여기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접어올린 그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이제 만나는 거지, 두 개의 원이. 그리고 이 A와 B의 중점이 Q고, 그리고 그대로 올렸을 때 원의 중심 P가 있고, 이 점이 R, 그리고 이쪽에 S. 그리고 우리는 접점을 뭐라 놓을 거야. 그 T라고 이제 놓기로 하자고. 연결을 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PQ랑 만나겠지. 그 점을 뭐 W,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놓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V, 뭐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제 먼저 해보자고.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이 도형을, 왼쪽 도형을 V1 문제에서 이걸 V2 이렇게 이제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T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V1과 도형 V1과 V2의 교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교점을 우리가 T라고 놓으려고 그래. T라 하고, 그래서 T를 우리가 이제 먼저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과의 교점 W, 그 직선 PQ와 직선 BT의 교점을 W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W가 정의가 되고 있고 T가 정의가 된 거지. 그것은 이제 그 그림 1, 그림을 이제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릴 거니까 그림 1 해가지고 그림 1, 뭐 이런 식의 그림 1.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볼 게 이 아래쪽, 그러니까 W와 그리고 R과 S의 밑면 ABCD에 내린 정사형 W 프라임, R 프라임, S 프라임은 W 프라임과 R 프라임이 서로 길이가 W 프라임과 S 프라임 이 길이와 같고, 그리고 W 프라임, R 프라임 이 선분은 W 프라임, S 프라임 이 선분과 서로 수직이 된다 이다 하고 그림 2 이렇게 쓸 거야. 어떤 그림이냐, 이제 이렇게 옆에다 살짝 그려줘야 될 것 같아. A, B, C, D가 있으면 이 점이 Q 하고 우리가 미리 이제 따져놨던, 그리고 이 점이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중점 잡아주고, 이 점이 W 프라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R 프라임이고 이런 거지. 여기에 S 프라임. 지금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도 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정사형에 해당하는 그 길이 역시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쪽 길이도 같다고. 그리고 우리는 R 프라임, S 프라임의 이 길이를 얘기를 할 거거든. RS의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최소한 R 프라임, S, W 프라임 이 길이랑 S 프라임, W 프라임 이 길이는 서로 같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직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가 라는 이 그림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R 프라임, S 프라임의 길이가 RS의 길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RS의 한편 RS 이 선분은 밑면 ABCD 와 평행하지? 임으로, 평행함으로 RS의 길이는 평행하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잖니, 정사형에 대해서. R 프라임, S 프라임의 길이와 같고, 따라서 R 프라임, S 프라임, 그런데 이 길이는 루트 2이다 라고, 그렇게 이 길이를 우리가 얘기할 거고,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인데 R 프라임 W 프라임 S 프라임 W 프라임의 길이가 같으니까 다 1이 돼야지. 그래야만 루트 2가 나오겠지. 따라서 R 프라임 W 프라임 이 길이는 1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잡아줘. 그러면은 이 길이가 1이니까 따라서 QR 프라임의 길이도 나오겠네. 그리고 QR 프라임 이 길이는 2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일단 숫자로 따져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요 정사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이 PQ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PQ의 길이를 여기서 이때 여기서 이때 PQ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그러면은 P 아래 길이는 2이니까 그러니까 Q 아래 길이가 나오는 거지. Q 아래 길이는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이므로 그 V1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 그냥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얘기하자고.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 우리 지금 코사인 값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QR의 정사형이 QR'이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QR분의 Q 프라임 R 프라임 이렇게 되지. 근데 QR의 길이가 x 더하기 2 그리고 Q 프라임 R 프라임의 길이가 이 길이가 2였지. 2이다. 또한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이 RW의 정사형이 R 프라임 W 프라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코사인 값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코사인 세타는 RW분의 그러니까 이 길이 그것이 정사형의 길이가 R 프라임 W 프라임이니까 R 프라임 W 프라임 이것 또한 이 값 역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RW분의 그런데 R 프라임 W 프라임도 우리가 이미 구해놨지. 값은 1이지. 1 이므로 따라서 같은 값이니까 따라서 x 더하기 2분의 2와 RW분의 1이 같은 값이겠네. 그래서 우리는 RW의 길이를 x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 RW는 따라서 2분의 x 더하기 2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x이다 라고 여기까지 일단 식이 살짝 잡히네. 지금 우리가 뭘 했냐, 그러니까 RW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했고 PQ의 길이를 x라고 두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2인데 거기에다가 이 길이도 구한 거지. 그 길이가 1 더하기 2분의 x라고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저 x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를 따질 때 그때 이 접점을 이제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p하고 t를 연결하면 얘가 지금 직각이거든. 접하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더구나 2다라고 주어져 있고 큐비의 길이는 3이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이 여기에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이렇게도 구해지고 동시에 여기 직각이니까 이렇게도 구해질 거라고. 거기에서 x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따라서 하면서 우린 지금 BW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걸 이제 사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근데 BW는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지. 그러니까 QW의 길이를 먼저 잡아주지. 따라서 QW의 길이는 PQ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았으니까 x 그리고 PR의 길이가 2 그리고 조금 전에 RW의 길이도 구했지. 그 값이 1 더하기 2분의 x 결국 3 더하기 2분의 3x 이렇게 되겠네. 이다. 이며 QB의 길이가 이건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거니까 3이므로 이게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면 다 아니까. BW의 길이는 하고 바로 식을 얘기하자고. BW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9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3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 이것이 BW의 길이다. 따라서 이제 한편 이렇게 한편 따라서 그냥 할까? 삼각형 여기에서 이제 참 이런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네. 그냥 가자. 삼각형 QBW에서 이 각 그러니까 QWB
B에 대한 사인값 사인 각 Q, W, B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본 거를 그대로 이제 식으로 써주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길이분의 길이 BW의 길이분의 QB와 같고 동시에 PW의 길이분의 PT 이므로 BW를 이미 우리가 구해놨지. 그 식을 이제 써주면 루트 9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 이게 이제 BW고 분의 QB QB의 길이는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PW 이 PW의 길이가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x니까 3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되겠네. 써주면 인정이 될 거고 PT의 길이가 2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죠. 따라서 이다. 따라서 하면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Q의 길이고 그걸 x라고 나왔기 때문에 x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x에 대한 식이 이제 나온 거지. 따라서 3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x 이 값은 2 루트 9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x의 제곱과 같다.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그 제곱을 하자고. 그러니까 9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9에 3 더하기 2분의 x의 제곱 이니까 전개해주면 9 더하기 이게 3x 더하기 4분의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4에다가 이 부분을 전개해주면 9 더하기 9 그러니까 18 더하기 9x 더하기 4분의 9 x제곱 이렇게 따라서 9가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9로 약분해서 9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x제곱 이렇게 이 값은 9로 약분하고 4 곱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x제곱 9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x제곱은 8 더하기 4x 더하기 x제곱 거의 다 왔네. 따라서 4분의 3 x제곱 빼기 더하기 x 빼기 1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이게 인수분해가 1, 3, 2, 2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네. 따라서 x 더하기 2 그리고 3x 빼기 2의 곱이 0. 그러므로 x는 양수니까 x는 3분의 2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올 수가 있고 이 x가 PQ의 길이니까 따라서 PQ의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 거지. 2다. 계속 이어서 2번을 풀어보면 그림 2에서 도형 V2가 포함된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다시 그림을 좀 우리가 보면 여기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이제 그 얘기고 그리고 삼각형 PMN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그러니까 이 평면 알파 위로 내린 정사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가 그 넓이를 구하라. 다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따져보면 이제 살짝 옆에다가 좀 이렇게 좀 다시 그림을 그려주고 원이 이렇게 있었고 A, B 이쪽도 원이 비스듬하게 이제 그리고 이 점이 C 그리고 중점 Q 그리고 원의 중심 P 선거서 R 뭐 이렇게 썼지. 그리고 접점 T 우리 이거는 이미 여기까지는 문자를 1번을 풀 때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아직 안 놨어. 1번에서 문제 풀 때 여기 S 뭐 이렇게 있었지. 그때 PT하고 이 점을 이제 뭐라고 봐야지. 그래서 도형 VE 2번 도형 VE의 에 있는 원, 그 원의 중심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자고. 중심을 V라 하면 이렇게 그러면 PT랑 TV가 다 이 교선 이거가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직선 선분 PT와 직선 BT는 서로 수직이고 동시에 선분 TV와 그 직선 BT가 역시 수직이니까 수직이므로 따라서 PTV 각 PTV 이 각이 두 옆면이 이루는 각 하고 일단 이 각이 우리가 찾는 이 두 옆면 V1을 포함하는 평면과 V2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잡아주고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아무래도 써야겠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도 2이고 그럼 PV에 해당하는 이 길이만 우리가 이제 잡아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편 이렇게 가자고. 두 점 PV의 정사형을 좀 내려서 이 밑면을 봐야 되니까 밑면에 내린 정사형 정사형을 각각 P', V'이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림을 우리가 옆에다 이제 다시 좀 그려주고 A, B, C, D 그리고 중점 Q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P'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점의 정사형 그리고 여기에 V'이 있는 거고 아까 이 점이 W'이었고 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길이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P', V'이라고 하면 그러면 PV가 선분 PV가 평행하다 밑면 ABCD 이므로 PV의 길이가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P', V'의 길이와 같다.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런데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해놨거든. 이 길이가 아까 3분의 2라고 잡혔단 말이야. 그것의 정사형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정사형이 이 선분이기 때문에 그 정사형의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옆면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잡아야지. 문제 1에서 이렇게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미 우리는 구했어. 문제 1에서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렇게 코사인 값은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어딨나 여기 있네. x 더하기 2분의 2 x 더하기 2분의 2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놨거든. 코사인 세타는 x pq 그냥 값을 써주면 되겠는데 x 더하기 2니까 x가 3분의 2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3분의 2 더하기 2분의 2 그 값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2 그러면은 3분의 이게 얼마야? 3분의 8분의 2 따라서 4분의 3 4분의 3이라고 그냥 쓰죠. 이므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옆면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Q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QP'의 길이는 QP 그 길이 곱하기 코사인 값 4분의 3인데 QP의 길이가 PQ의 길이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해서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QP'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따라서 P'W' 이 길이는 3에서 2분의 1을 뺀 2분의 5겠지. 따라서 이 길이도 역시 2분의 5일 테니까 P'V'이 나오네. 그 길이는 2분의 5 루트 2이다. 그런데 P'V'이
바로 PV의 길이니까 따라서 PV의 길이는 2분의 5 루트 2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까스로 올 수가 있네.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PTV 삼각형 PTV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 이렇게 이 각에 대한 코사인값 PTV에 대한 코사인 값이지. 코사인 각 PTV 이 값은 2 곱하기 PTTV 그냥 결과 숫자만 쓰자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분의 2의 제곱 4 더하기 4 빼기 PV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4분의 50 2분의 25 따라서 라고 써줘야겠다. 따라서 이 값은 8분의 8 빼기 2분의 25 16분의 16 빼기 25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의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 거지. 따라서 두 평면, 두 옆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파라 할 때 우리는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를 구한 거야. 얘가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 이므로 따라서 코사인 알파의 값은 16분의 9이다 라고 코사인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PMN의 넓이만 따지면 되겠네. 한편하고 이제 이렇게 가자고. 삼각형 PMN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좀 살짝 그려주고 옆에다가 길이가 역시 M이 있고 N이 있고 그리고 중점 Q가 있고 그리고 위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삼각형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PM의 길이가 2 그리고 PQ의 길이가 3분의 2라고 이미 우리가 구해놨고, 그리고 MQ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내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PM의 길이가 2이고 그리고 PQ의 길이가 3분의 2 이므로 MQ의 길이가 나오지. MQ의 길이는 루트의 제곱 빼기 제곱 4 빼기 9분의 4 따라서 루트의 9분의 32 그러니까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삼각형 PMN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N의 길이 곱하기 PQ의 길이인데 2분의 MN이 바로 MQ의 길이지. 따라서 3분의 4 루트 2 곱하기 PQ 3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9분의 8 루트 2라고 나오네. 따라서 정사형의 넓이는 그러니까 삼각형 PMN의 정사형의 넓이 S'은 하고 써주고, S'은 S 코사인 알파, 근데 S가 이 값이지. 9분의 8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16분의 9 그래서 약분되고 그러므로 2분의 루트 2다. 따라서 그 S' 그 정사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2이다.